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체역학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장과 2장의 앞부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유체역학 전반적인 얘기 했었고, 2장의 앞부분에서는 유체의 기본 성질 몇 가지를 다뤘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지난 시간에 2장에 유체의 기본 성질 중에 유체의 정의, 그다음에 밀도, 비중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체의 정의는 뭐였어요? 고체와 비교했을 때 유체를 정의하면 전단력 또는 전단 응력에 버티지 못한다. 전단력에 버티면 고체, 전단력에 버티지 못하고 쭉 밀리면 유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유체의 두 가지 종류, 기체와 액체가 있었는데, 기체와 액체를 구별하는 가시적인 구별법은 용기 안에 유체를 넣었을 때 그 인터페이스, 프리 서피스 또는 표면이죠. 표면. 자유 표면이 보이면 액체, 안 보이면 기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 정의, 그 비중 정의를 얘기했었어요. 밀도로는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의 단위를 갖는데, 그때 정의했을 때 우리가 그 다루는 유체는 연속체, 컨티뉴엄 가정을 했어요. 연속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연속체로서 존재하려면 이 밀도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델타 V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볼륨이 너무 작아서 그 안에 분자 개수가 어느 특정 개수 이하가 되면 이 밀도가 그 시간에 따라서 측정할 때 너무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 볼륨 밀도가 그 최적이 최소 볼륨보다는 큰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볼륨에 대해서 미소 볼륨에 대해서 밀도를 정의할 때 어느 특정 델타 V 이 크리티컬 값보다 컸을 때는 밀도가 그냥 일정하게 측정이 되지만, 이것보다 너무 작다, 이게 이렇게 컸을 때는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너무 이게 작으면 이 안에 분자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면서 밀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불연속적인 거는 다루지 않고 연속적인 그런 볼륨 이상의 체적 이상에서만 정의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거 잊어버려도 그냥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면 족합니다. 다만 너무 작은 사이즈의 체적에 대해서는 연속체가 깨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룬다. 그건 분자 하나씩 하나씩 다 추적하는 방법. 그 디스크리트 불연속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최소 볼륨 이상의 크기에서의 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즉 연속체로 가정을 하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의 정의가 뭡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힘, 포스. 그 힘 중에서도 특별히 normal force, 수직 방향의 힘. 수직 방향에 더 정확하게 하면 어느 변에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 이게 이제 압력이에요. 단위 면적당. 그런데 이때도 연속체 가정을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이 굉장히 어느 그 연속체 가정이 그 누르는 어떤 그 유체의 가 그 단위 면적을 누를 때 그 단위 면적이 적어도 어느 크기 이상은 돼야 되겠죠. 아까 여기에서 밀도 정의할 때하고 똑같으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Fn 나누기 델타 A라고 했을 때, 다 미소값으로 했을 때 이 단위 면적이 어느 특정 값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이제 P였을 때는 여기가 델타 A로 표현하고 여기에 델타 A 다시보다 더 큰 쪽에서만 이 P가 정의되고, 더 작은 너무 미소 면적에서 이 어떤 그 가스가 부딪히면서 압력을 가할 때 이게 너무 플럭처에이션이 심해지겠죠. 압력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밀도는 볼륨에 대해서 그 안에 개수가 특정 개수 이상 돼야 되는 그런 크기 이상에서 가정해야지 이게 연속체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냥 밀도가 쉽게 정의되는 거죠.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어느 면 이상의 크기에서만 정의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압력은 면적분의 누르는 힘,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중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물 밀도를 비중 1로 본다. 그래서 임의의 물질의 비중은 그 물질의 밀도 나누기 기준 밀도, 즉 물의 밀도. 얼음 같은 경우는 물보다 밀도가 커요, 작아요? 얼음?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얼음은 물 위에 뜨잖아요. 더 가볍지. 밀도가 작아요. 대략 한 90% 수준이에요. 90에서 한 92%? 그 얼음의 밀도에 따라 또 좀 다르겠지만 대략 90% 수준. 그러니까 비중이 0.9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빙산의 일각? 이 빙산의 일각. 그러면 빙산의 일각.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그 아래에 있는 숨겨진 빙산의 그 일부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 빙산의 몇 프로를 보는 걸까요? 비중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비중이 0.9라고 가정하면 가벼우니까 살짝 뜨겠죠. 살짝 떠. 그러니까 10% 정도만 살짝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이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압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의하는 압력이 있는데, 우선 대기압이 있습니다. 대기압. 이 대기는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을 텐데, 이제 중세 이후에 이 대기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지구 주변에 공기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공기층. 그래서 대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이죠. 공기가 발휘하는 압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구 표면이라고 하면 지구 표면에 우리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눌러주는 힘이 면적당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모든 방향으로 이 대기가 때려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적 관점에서는 분자들이 와서 부딪히고 하는 것이 힘으로써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머리에 있는 이 그 공기의 무게라고 봐도 돼요. 공기의 무게. 그래서 여기 이 표면에서 느끼는 이 공기의 무게. 그게 단위 면적당 힘. 이게 이제 대기압이 돼요. 그걸 측정을 했는데 누가 측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과서에 뒤에 나올 텐데 토리첼리라는 그 사람이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수은 가지고 측정을 해요. 수은. 이게 이제 수은이 비중이 크잖아요. 수은 Hg. 수은의 비중이 얼마죠? 수은의 비중이 13.6. 물보다 13.6배 무거워요. 밀도가 13.6배예요. 근데 이 수은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통에 유리관을 이 안에 유리관을 이렇게 담궜다가 세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유리관을 세웠어. 가득 채워진 이 안에 지금 이 유리관 내에 수은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걸 채워진 상태로 세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수은이 자중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멈춰섰다고 가정해 봐요. H만큼.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요 부분은 이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기는 진공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원래 꽉
채웠었는데 쭉 빠지니까 진공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완전한 진공은 아니겠죠. 수은의 분자가 이쪽으로 증발해 있을 테니까 완전한 진공은 아니지만 계산상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완전 진공이라고 가정을 해봐. 이쪽은 완전 진공. 그러니까 여기 눌러주는 그 프레셔가 베이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베큐움이 되기 때문에 0기압이에요. 0 절대기압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 수은의 표면에서 이 표면이 느끼는 압력은 얼마일까요? 요게 PATM이죠. 대기압이지, 대기압. 요 표면이 느끼는 압력은 여기 다 대기들이 있으니까 공기의 압력이에요. 그러면 이쪽 근데 이 표면이 가만히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압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셈이니까 이 계면을 따라서는 위쪽 아래쪽에 이 수은 입장에서는 지금 대기압으로 PATM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는 P0로 눌러주는 거니까 네트로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P라고 하면 델타 P는 PATM 빼기 0. 요 아래 면에서는 요 에어리어에 대해서 델타 P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근데 요 단면적을 A라고 합시다. 단면적을 A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어. 그러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들어 올리려는 힘과 이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려는 힘이 밸런스가 맞은 상태죠.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이제 딱 멈춰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힘과 저 수은의 자중, 수은의 무게가 균형을 이뤘을 때 이 수면이 내려오다가 멈춰선다. 이해됐어요? 그럼 압력에 의한 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델타 P에다가 요거의 단면적 A. 무게는 어떻게 되죠? 무게는 mg지. m 곱하기 g가 무게죠. 힘이니까. 그럼 m은 저 수은의 밀도 곱하기 수은의 최적. 이게 m이죠. 그러면 수은의 최적은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저 높이. 우리가 높이를 h로 하기로 했나요? 높이 h. G. 이렇게. 그래서 델타 P 곱하기 A는 로 A HG에서 A를 없애면 델타 P를 알 수 있구나. 델타 P는 로지 H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델타 P는 PATM 빼기 0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절대 진공이라고 했고 여기는 일기압 선, 이 선은 다 일기압이니까 델타 P는 PATM 빼기 0이고 수은의 밀도는 얼마죠? 수은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3.6배. 그렇죠? 그러니까 13.6 곱하기 물의 밀도가 1000 정도 됩니다. 1000 곱하기 9.8 곱하기 수은의 높이. 이렇게. 그래서 이 수은의 높이를 측정해 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날씨가 좋은 날, 표준 대기압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화창한 날에 높이가 760, 즉 0.76 미터가 돼요. 날씨가 좋은 날은. 그래서 수은 기둥 760mm는 일기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날씨가 좀 낮은 날은 이제 저압이죠. 저압. 대기압이 더 낮으면 수은 기둥이 약간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 730, 720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즉
760mm 수은주. 그래서 일기압은 수은주로 하면 760mm예요. 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로 하면 13.6만 곱하면 되겠네. 만약에 물기둥이라고 하면 10m가 좀 넘어요. 10.332m. 그래서 정리하면 대기압도 대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 대기압이라고 해서 표준 대기압, 아주 가장 맑은 날 표준 대기압일 때의 그 압력을 PATM이라고 하면 이것은 수은주로 했을 때 760mm 수은주다 라는 것을 이제 토리첼리라는 그 과학자가 이걸 이제 이 기압계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대기압을 정량화하죠. 정량적으로 대기압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물기둥으로 환산하면 이게 곱하기 13.6 하면은 10.332m 아쿠아. 이건 수은이고 이건 물이고요. H2O라고 써도 되고요. H2O. 그리고 이걸 SI 단위로 환산하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또는 뭐 보통 우리 책에서는 101.3 35 또는 3 킬로파스칼 또는 0.1 메가파스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는 이 10의 5승 파스칼을 그냥 바라고 불러요. 바라고 부르기 때문에 1.013 바. 근데 2학기 때 연력학 배울 때 압력이 또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유체역학을 하더라도 밀도, 압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압, 표준 대기압은 수은 760mm에 해당한다. 즉 760mm의 수은 아래에서 느끼는 그 무게다. 단위 면적당 무게가 일기압에 해당한다. 물기둥으로 환산하면 10m가 약간 넘는다. 물기둥 10m가 단위 10m 물기둥 아래에서 느끼는 것이 대기압쯤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 대기압이 있으니까 이 대기압 플러스 대기압 2기압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영국 단위계로 하면 이게 14.7 psi. 현장에서는 이 영국 단위계도 가끔 나오니까 파운드 퍼 스퀘어드 인치예요. 파운드 퍼 스퀘어드 인치의 제곱. 그래서 이게 표준 대기압이고, 이 표준 대기압과 함께 이 공학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공학기압 또는 공업기압이라고도 하고, 공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압. 우리 책에서 이거 PATA라고 썼는데 나는 이거보다도 그냥 바로 공학기압은 1 kg force per 제곱 센티미터로 정의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단위 면적을 1cm로 했을 때 이런 책상은 아니고 아주 작은 주사위라고 하면 1cm의 이 면적에 1kg의 그 쇠구슬이 하나 올려져 있다. 근데 이제 고르게 눌러야 되니까 좀 두꺼운 이런 1kg짜리 책받침 같은 거, 좀 두께 있는 책받침 같은 것이 올려져 있다고 해봐요. 1kg의 어떤 물체가 올려져 있으면 이 바닥이 느끼는 압력이죠. 1제곱센티미터에 1kg의
포스니까. 그러면 이 1kg 포스는 뉴턴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1kg의 중력이니까 9.8만 곱하면 되지. mg에서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9.8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파스칼로 고치고 싶은데 파스칼로 고치려면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이것은 9.8 곱하기 10의 4승 10의 4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지금 이제 파스칼로 바뀌었죠. 0.98로 써주면 0.98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또는 파스칼. 그래서 1기압하고 거의 비슷해요. 1표준 대기압은 얼마였어요?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인데 1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또는 1공합기압은 0.9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1기압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3%? 3% 정도 차이 나죠? 3%.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압력과 관련돼서 무슨 압력 센서를 사가지고 본다거나 또는 측정할 때 이 단위가 압력 단위가 SI 단위는 물론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이지만 이걸로도 물론 표기가 되지만 이거 외에도 ATM으로도 저기 말한 대로 1ATM 1기압 표준 대기압을 1ATM이라고 합시다. 1표준 대기압 1표준 대기압을 1AT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ATM으로도 ATM 단위로도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또 1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로도 많이 쓰인다. 이걸 알아두시고 1ATM은 얼마예요?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1공합기압 1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는 0.9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SI 단위, 파스칼 단위, 그 다음에 1 표준기압과 1 공합기압이 저런 관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그냥 줄여서 10의 5승을 줄여서 바라고 쓴다. 1.013 바. 여기는 0.98 바가 되겠죠. 그리고 1 표준기압은 표준기압과 공합기압 1 수은주로 측정했을 때는 760mm 수은주. 그러면 1 공합기압은 그 760 곱하기 0.98 나누기 1.013 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면 735.6인가 나와요. 736mm 수은주. 그리고 여기에 13.6을 곱해서 물기둥으로 바꾸면 물로 하면 1 표준기압은 10.332 미터 아쿠아 물. 1 공합기압은 정확하게 10 미터 아쿠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PSI 단위로 영국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14.7 PSI. 이쪽은 14.2 이건 계산해 보세요. 14.2 PSI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SI 단위 파스칼.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또는 다양한 그 상황에서는 1 표준기압, 1 공합기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변환되는 관계를 알아야 되고 적어도 기계공학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암기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찾아보는 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또는 1.013 바
수온기둥 0.76m, 물기둥 10.332m. 그 다음에 공합기압은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로 정의되는데 이건 9.8이 여기 들어가니까 0.98에 바. 그리고 수온기둥으로 환산하면 여기에 0.98 나누기 1.013만 쭉 해주면 되죠. 그러면 760대 736, 10.33 대 10, 또 14.7 대 뭐 14.2 이렇게 될 거예요. 압력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관련해서 실제 측정한다고 했을 때 대기 상태를 0으로 놓고 이 대기에서 측정한 그 압력, 즉 1기압인데 즉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을 그냥 0으로 세팅한 압력을 게이지압이라고 불러요. 계기압 또는 게이지압. 게이지가 계기니까 게이지로 측정한 압은 절대압 1기압이 그냥 0으로 세팅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게이지압과 절대압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게이지압으로 측정한 압력을 PG라고 쓰면 게이지, 그래서 게이지압으로 해보니까 EATM이 나왔다고 쳐봐요. EATM 2기압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절대압 absolute 절대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PATM, 이 대기압을 더하라. 즉 절대압은 게이지압에다가 대기압을 더하는 거다.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절대압 제로라고 하면 여기가 PATM 1기압, 그리고 우리가 측정한 어떤 압이 1기압보다 크다고 치면은 계기압은 1기압 기준으로 측정된 값, 요게 P 게이지압이 되고, 실제 앱솔루트 절대 P 앱솔루트는 이 P 게이지에다가 요 기준값인 1기압을 항상 더해야 된다. P ATM. 그래서 게이지압으로 2기압이 나오면 1기압을 더해서 절대압은 3기압이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공압이 있어요. 진공압, 마지막으로 압력과 관련해서 진공압, 그러니까 PV라고 하면은 진공압은 요 대기압보다 아래로 가는 방향이죠. 대기압보다 더 낮은 압력,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진공압, P vacuum. 그러면 이때 절대압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재는 것이 절대압이죠. PA. 그러니까 진공 조건에서는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의 압력은 뭐예요? 여기 P 대기압 빼기 P 대기압에서 빼기 요 진공압 P vacuum 진공압,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진공일 때는 대기압 빼기 요 진공압 또는 진공도라고도 해요. 진공도. 그래서 여기 절대압 0이 진공도는 뭐예요? 진공도 100%죠. 절대압 0기압은 진공도로 100기압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체의 성질 중에 압력과 관련해서 압력의 정의,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 그리고 압력과 관련해서 우리 그 지구 위에 있는 공기의 단위 면적당 무게로 정의하는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 값이냐, 저게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보다도 약간 큰 값이다. 즉 단위 면적에 1cm 1cm에 쇠구슬 1kg에 쇠구슬이 올려져 있는 그것보다도 한 3% 더 큰 값이다. 1m 1m로 하면요 이게 10톤이 되는 거죠. 10톤. 굉장히 이 대기압의
값이 SI 단위 파스칼로 보면은 큰 값입니다.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그 값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SI 단위 파스칼 외에도 흔히 많이 쓰는 기압, 1표준 기압 또는 1공학 기압 이 세 가지가 항상 공준에서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변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졸업할 때까지는 저 정도 압력 관계에 대한 것 좀 암기를 하셔서 책을 찾아볼 필요 없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